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도청 매점을 통해 구매된 고급 청소기가 물품관리 대장에 넘는데 사무실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과 순천에서 발생한 산불로 전남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신안군이 숲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키운 나무를 모두 사들이면서 농가에서는 새로운 부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농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쌀 산업 포기를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며 대정부 투쟁까지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사적 사용 문제, 오늘도 보도 이어갑니다. 전남도청 매점을 통해 구매된 물품 중에는 고급 청소기들이 다수 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청 물품관리 대장엔 없는데 사무실에는 존재하는 이 청소기들. 무슨 돈으로 사서 누가 쓰고 있는 걸까요?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전남도청 매점의 지마켓 구매 목록 가운데 청소기 내역입니다. 유선 청소기와 무선 청소기, 가정용 청소기와 업소용 청소기, 차량용 청소기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유명 제조사의 최신형 최고급 무선 청소기도 구매하는 등 가격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전남도청에서 청소기를 살 때는 관행적으로 사무관리비를 쓰고 있습니다. 청소기 대부분 일본용 사죠. 일본용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를 일본용으로 사죠. 사무관리비는 볼펜과 종이, 복사기 토너 등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을 사라고 만들어 놓은 돈. 결국 사무관리비로 청소기를 산 건 청소기를 1년 쓰고 버릴 소모품으로 간주했거나 관행에 젖어서 구매한 겁니다. 전남도청의 한 부서 사무실 청소용으로 수십만 원 상당의 고급 무선 청소기 2대가 비치돼 있는데 물품 관리 대장에는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전남도청 사무실별로 5개 안팎씩 청소기를 비치하고 있다는데 전남도청 물품관리 대장에 기록된 청소기는 고작 4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금으로 물건을 사기만 할 뿐 관리는 뒷전이라는 겁니다. 저희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겠고, 같이 교육을 하고 잘 하고 안 되는다 또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과정과정을. 전남도 물품관리조례는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을 살 때 사무관리비를 쓰도록 규정하고 지자체 회계관리 훈령은 소모적 경비가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남도청은 사무실에서 쓸 청소기를 굳이 가정용으로 구입하는 이유도 저렴한 유선 청소기 대신 고가의 무선 청소기를 구입한 사유도 한사코 매점 개정의 지마켓을 통해 구매하며 사실상 가격 비교를 포기한 배경도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감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청소기뿐만 아니라 구매한 증거가 다수인 스마트워치, 고급 블루투스 이어폰, 태블릿 PC 등 개인 쇼핑에 가까운 물품들도 문제. 사무관리비로 샀다면 이 같은 물품이 소모성 사무용품이라는 증거를, 아니라면 굳이 매점의 지마켓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개인 사비로 물품을 구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전남도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편과 순천에서 발생한 산불로 전남에서는 축구장 875개 규모의 살림을 잃었습니다. 전남 지역 산불 피해로는 34년 만에 최대 규모 산불로 기록된 가운데 전국 10개 산불 발생 시군과 함께 두 지역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평군 대동댐 상류에 진화 헬기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순회하며 물을 퍼나릅니다. 불이 난 산봉우리마다 치솟던 연기는 봄비가 시작되면서 사그러듭니다. 지난 3일 발생한 한평 산불이 2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게 모든 이건 재산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만큼 피해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순천에서 발생한 산불도 순식간에 임야를 집어삼켰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산불 현장에서는 화재 피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평에서는 임야 475헥타르, 공장 건물 넉 동과 시설물 넉 동 등이 불에 탔고 순천에서는 임야 150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축구장 873개 규모에 달합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평 산불로 불탄 한평 지역의 공장은 농협이 운영하는 지역의 유일한 복분자주 제조 공장이어서 재배 농가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됩니다. 한국산불협회 전남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불 감식을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 면적이라든가 피해액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3일 이후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은 전국 10개 시군에 달하면서 피해 조사는 그만큼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10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과 한평이 해당되는데 특히 한평 산불은 지난 1989년 광양 산불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숲에 심을 나무를 주민들에게 직접 키워달라고 맡긴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키운 나무를 자치단체가 전량 사들이면서 주민들은 짭짤한 부수입도 올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지도읍의 한 비닐하우스. 작은 화분 8,000개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화분에 심어진 묘목은 초여름부터 보랏빛 꽃을 피우는 나무 붙들레야. 3월에 묘목을 심고 석 달간 키운 뒤 신안군이 만드는 숲에 전량 공급합니다. 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농가 창출할 수 있는 소비 창출할 수 있는 그 길이 좀 많이 보인다고 할까요? 14개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에서는 각 섬별로 숲과 정원 조성이 한창입니다. 분재 정원과 튤립 정원, 홍매화 정원, 수국 정원 등 13개 정원을 만들었고 라일락 정원 등 8곳의 정원을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각종 숲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나무값이 올라 나무 구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신안군은 아예 나무를 직접 길러 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400여 농가 주민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섬별로 각기 다른 나무를 키운 뒤 신안군에 팔았고 부수입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매출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순수 소득은 한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 섬까지 나무를 운반하는 경비를 줄이고 자치단체가 공을 들이는 숲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도 이끌어냈습니다. 그 묘목을 만들면 첫째 경비가 절감되고 둘째는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가고 셋째는 지역 주민들이 내가 키운 꽃이 내가 키운 나무가 우리 지역에 심은다는 자긍심. 신안군이 주민들에게 생산을 책임져달라고 맡긴 나무는 애기동백과 태산목, 수국 등 22가지 품종 134만 그루에 이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라남도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5월 12일까지 소 65만 마리, 염소 10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하고 돼지는 사육기간이 짧아 연중 상시 접종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 98.6%, 돼지 93%, 염소 92.8%로 전국 평균인 소 98.2%, 돼지 93.2%, 염소 89.8%보다 높았습니다. 전남국제 수목 비엔날레 사무국이 전남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비엔날레 입장권을 등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출향인 등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고 고향사랑 이음 답례품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2023 전남국제수목 비엔날레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와 진도군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농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격 안정 수단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쌀 산업 포기를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며 대정부 투쟁까지 선언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역대급으로 떨어진 쌀값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책임 아래 쌀값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부 재정 부담을 늘리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 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 1조 4천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입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230만 농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였던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쌀값 안정과 농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을 위한 농안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민들도 정부가 쌀 산업을 포기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도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가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생산비 보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급 곡물인 쌀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방기한 채 농민과 국민을 저버리는 윤석열 정권에 굽혀 없는 투쟁으로 맞서고 끝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반농민적 정권을 갈아엎을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부 여당과 야당, 농민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 산단 내 대기업들의 본사 이전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 본사제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냉랭한데요. 기업들에게 본사 이전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현실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산단 내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은 지난 1975년 비료와 부산물의 생산 판매를 위해 처음 설립돼 여수 공장을 거점으로 운영돼 왔는데 지난 2016년 전격적으로 여수로 본사를 이전해 왔습니다. 지역사회와 소통, 동반 성장, 경영 효율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진의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전라도가 이제 농도다 보니까 농업인과 육선 농협을 위해서 그 현장 경영, 관리 부분을 공장원으로 이전함으로 해가지고 생산 부분과 좀 공조 체제를 강화하자는 목적이 있었고요. 당시 남해화학 본사의 여수 이전이 시작점이 돼 여수로 본사를 이전해온 산단 기업들은 모두 13곳입니다. 여수 산단 대기업들이 중심이 돼 구성 운영되고 있는 공장장 협의회 소속사 35개사 가운데 37%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기업들의 저조한 반응에 정치권을 포함한 지역사회는 산단 대기업 본사의 여수 이전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진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본사 이전에 따라 부여되는 각종 현실적인 혜택들이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 본사제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기업의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역 본사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R&D 투자,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여수 국가산단 기업들의 매출액은 78조 원이지만 지방세 납부액은 1,238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 공장에서 창출된 막대한 수익 등 이익금은 수도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역 본사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모아 해법을 찾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장흥군은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청사 신축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흥군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 청사 접근성과 도시 확장성 등 전문가 분석을 통해 신축 후보지를 발굴하고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신청사 위치를 확정한 뒤 2025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977년 준공된 현 장흥군 청사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해남 옥녀봉 토성에서 마한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주거지가 확인됐습니다. 목포대 박물관이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골조사에서는 해발 160m 높이의 성내에서 수열 등 주거지가 확인돼 해남 지역 마한 역사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옥녀봉 토성은 해남읍 연동리와 삼산면 창리, 신흥리 사이 해발 212m의 옥녀봉 정상과 주변 일대를 흙으로 두른 산성으로 전남에서는 드문 토성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가뭄 때만 되면 식수 부족을 겪었던 신안군 매화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신안군은 앞해읍 가룡리에서 매화도까지 육상 12.4km, 해저 2.7km 등 총 15.1km의 송수관로 설치와 가압장 2개소 설치를 마치고 통수식을 가졌습니다.
강진구는 관내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40만 원의 점포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 사업은 강진에 창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해서 창업 초기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완도군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완도군은 국비 등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읽기와 쓰기, 새마기 교육은 물론이고 디지털 문해 활동 등 학습과 함께 관련 기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남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올해 주요 거점 시설을 일제히 착공하면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마실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해남읍 5일시장의 어물전과 자파동 등 2개 동을 증축해서 주민 문화 공간과 상인 상생센터를 조성하고 문화와 소통, 교류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산불 진화 백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재난관리 대책 보고회의를 열고 한평과 순천 등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과 소방대원, 자율방재단 등의 감사를 표하고 이번 대형 산불 재난대응과 관련한 산불 진화 백서를 작성해 산불 대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반가운 단비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흐린 가운데 밤까지 약간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한편 아침인 지금 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자욱한데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맘때보다 서늘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12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되고요. 모레인 토요일에는 목포의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서해안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한평이 14도, 영암은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남해안도 흐린 가운데 비가 가끔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해남과 강진 13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채소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13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한때 비가 오겠고요. 물결도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2시 35분입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따스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침대의 명가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대박 세일! 직접 생산, 직접 판매로 거품 없는 가격 39만 원부터 흑침대, 돌침대 지금 구입하시면 대박입니다. 목포대에서 무한읍 방향 청계 농공단지역 공장 직판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454-4411